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부는 불행하지, 대부분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 유부남에게 물어봐. 일부는 에이팅기지, 대부분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분의 댓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걸 누가 정상으로 볼까? 아마 이분이 영포티인 것 같아요. 영포티의 전형적인 문제가 이 댓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적은 문장을 하나씩 제가 곱씹어보면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 결혼하신 것 같아요. 결혼한 입장에서 아마 제 영상 보니까 기분 나쁘겠죠? 제가 결혼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고 영포티 까니까 같은 영포티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부는 불행하지, 대부분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 일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라고 하셨습니까? 님은 혼인거스 대비 이혼율이 47.4%인데 이 47.4%가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이 여러분 일부입니까? 쉽게 말해 100쌍이 결혼하면 50쌍이 이혼하는 거야. 이게 일부입니까? 설령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그런 부부도 많이 있어. 그러면 일부가 아니죠, 이게. 상당수죠, 이게. 결혼하신 분도 지금 뭐 불행한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게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남자들이 왜 요즘에 결혼생활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 아이도 못 낳는 것 같은데요? 아이 낳으려면 여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차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출산도 쉽지 않습니다. 난임 부부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출산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자꾸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이제 유산 당해서 못 가지는 부부도 좀 있어요, 이게. 행복할 수 없죠. 아니면 이제 설령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뭐 지능에 문제 있다거나 뭐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런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부남에게 물어봐. 많은 유부남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도 이런 말 합니다. 사실 나도 결혼했지만 무조건 결혼이 좋다고 말은 못하겠다. 결혼 신중해라. 결혼할 때 여자 집안이나 능력 다 따져라. 볼 수 있는 거 다 봐. 절대 등한시하지 마. 설령 결혼 못해도 좋아.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 아니 이런 얘기해요. 너 뭐 능력 때문에 뭐 혼자 살아. 괜히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지 말고. 나도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가끔 네가 부럽다. 이런 말 해요. 유남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유남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결혼이 최고다. 혼자 사는 것보다 무조건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감히 안 해. 안 한다니까요. 많이 변했어요. 일부는 A팀 기제 아닙니다. 전체가 A팀입니다. 남자는 결혼한 순간 인간 A팀이 돼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왜냐? 남자 역할이 뭐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잖아. 가정의 견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이잖아. 견제적인 책임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A팀 되는 거죠. 어떤 남자든 간에. 대부분은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된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직장 다녀도, 좋은 직장 다녀도 와이프를 잘못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남자가 능력이 뭔가 모자라거나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가 외모가 예쁘니까,
여자 집안 별로더라도 괜찮아. 내가 언제 이런 여자 만나겠어.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결혼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피 보는 거죠. 아, 내가 좀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사람 고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혼인 전 시절을 되돌리고 싶다. 그럼 내가 그때 깼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님 이런 얘기하니까 욕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되고 뭐 많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인생 제대로 사신 분 맞습니까? 아니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제 얘기에 발끈하죠? 결혼생활 잘하고 있다면 굳이 제 얘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살면 돼. 잘 살면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결혼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결혼 난이도도 높고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것도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려면 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근데 요즘엔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특히 한국 결혼 시장에서 도대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누가 믿을까요? 이분 지금 댓글에서 다구리 맞고 있던데 이 댓글 적으신 분 다구리 왜 맞고 있을까요? 본인 내용 중에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약간 초등학생이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빡빡 우기는 것 같아 이게 다 큰 성인이 말이야. 이런 말 하니까 영포티리 욕먹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포티는 그냥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연애에 대해서 그냥 함구하시라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라고 잘난 거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욕을 더 먹는 거야 이게 가뜩이나 미운터 많이 박혔는데 미운터 더 박히게 생겼네요. 이런 사람 때문에 아니, 같은 영포티가 있으면 이런 거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영포티가 정신승리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장점만 얘기하지 말라고 단점도 설명해야 신빙성을 얻지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실 결혼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죠.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많이 힘들어. 근데도 이제 자녀 키우는 보람이나 이 가정을 이룬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안정감, 뭐 그런 게 행복을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게 좀 문턱도 높아지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겠지.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부부 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못 하죠. 왜냐, 부부 사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결혼은 사실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생각해봐. 행복하게 잘 사는데 누가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혼 안 하고 사는 분들 또 갑방 쓰는 분도 있습니다. 갑방. 그러니까 잘 때 따로 자는 거야, 이게. 와이프랑 같이 안 자고. 같이 안 자니까 관계도 안 가지는 거야, 이게. 마이저와 결혼이지 그냥 동거죠, 동거. 그냥 자식을 키우기 위한 동거야, 이게. 그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근데 어떻게 금슬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밥도 같이 안 먹어, 이게. 집에 와도 대화하는 거 없어, 이게. 그런 경우 있다니까? 남편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여자는 있잖아요. 안방에 생활하고 남편은 그냥 서재에 생활하는 거야. 그럼 서로 마주칠 일 없거든요. 남자는 그냥 자기가 있잖아요. 냉장고 꺼내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회사 가는 거. 그러면 서로 접점이 없어요, 이게. 이게 말이 좋아 결혼이지. 그냥 룸메이트 아니까, 룸메이트. 어. 그런 부부 생활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 뭐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참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 이 결혼 문화라는 게. 정말 안 좋아지긴 했어.
특히 남자 입장에서 이 결혼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도 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많이 어려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남자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문제가 많아. 사실 여자분들 중에 좀 주부로서, 와이프로서 좀 자기 미달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자도 고충이 있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남편 입장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굳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솔직히 말하면, 여자분들 중에서 내조를 잘하는 여자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어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남편 내조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좀 이기적인 성향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남편한테 뭔가 매번 이기려고 들고, 그리고 의견 굽히지 않고, 자기는 맞출 생각이 없으면서 남자가 자기를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은 어떤 모성애 가지고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남들이 뭐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여자들이 좀 가면 쓰고 있다는 거, 결혼시장에서. 지금 결혼하신 분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내가 와이프가 있지만, 사실 내 와이프가 정말 좋은 와이프다. 왜 내조 잘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 이게. 아니면, 지금 결혼하신 분 중에서도, 최근에 좀 와이프한테 다퉈가지고, 잠도 따로 자고, 밥도 따로 먹고, 아니면 이제, 뭐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정말 자식 때문에, 뭐 부모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참고 사신 분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결혼 생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 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니, 결혼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불행하고 리스크가 크다면, 우리나라 결혼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혹시나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위자료 같은 부분만 보더라도, 남자한테 많이 불리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불리하잖아. 우리나라가 그만큼 도심도 많잖아요. 이혼한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혼이 많이 흔해졌다는 게 문제야. 여러분 직장 동료분들 중에서도 먼저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이혼한 사람들이 좀 있죠, 이게. 그분들 결혼한 거 다 후회하죠. 후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물론 결혼 생활 끝까지 유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끝까지 유지한 사람 중에서도 좀 위태로운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이제 더 안 맞으면 이제 못 참고 나 이혼 도장 찍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어떤 결혼이나 이제 그런 이제 연애 문화가 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남자도 결혼하기 싫은 사람 별로 없어. 결혼하고 싶지. 근데 정말 어떤 힘든 결혼 생활을 같이 이어나갈 만한 그런 괜찮은 여자분들은 남자 입장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무조건 예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거하고 정말 결혼하기 좋은 여자는 다른 겁니다. 예쁜 거는 그냥 이제 연애 때 좋은 거죠. 결혼할 때는 그런 거예요. 예쁜 건 좋긴 하지만 예쁜 걸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 열심히 하고 상대방 배려 잘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여자를 원하는 건데 사실 결혼 시장에서 이런 여자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여자분들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빼고 남은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남은 사람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정말 결혼하기 좋은 여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런 거죠. 이제 막 나이 찼다고 급하게 막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결혼한다거나 아니 여자가 외모 하나만 보고 결혼한다거나 이제 그렇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결혼했다가 잘못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도 많이 영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 따지고 이제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검증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여자 쪽에 집안에 문제가 많고 직업도 별로야.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럼 결혼을 깨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혼 사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떠나가지고. 남자 쪽에 결혼을 깨버린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차이가 너무 심해. 그리고 남자가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그러면 이제 깨버려야죠. 앞으로 파혼 사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좀 겁을 먹어 이게.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 이 결혼이 깨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혼 깨지면 두 번 다시 결혼 테이블에 못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이 먹고 파혼하잖아요. 그럼 다시 짝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 준비하는 게 이게 일생일 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러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안 맞아서 깨졌어. 그럼 이게 사실상 끝인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결혼할 때 내가 좀 바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내가 너무 욕심부리면요. 내 일생일 때 한 번뿐인 결혼 준비라는 것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욕심 버리세요, 욕심. 욕심 가지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랬다가 거기서 쫑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들 있잖아요. 많이 약해질 거야. 많이. 왜냐하면 과거 선배들이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하신 분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포장할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생활에 좀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 지금 힘든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